국산 노트북의 쌍두마차는 누가 뭐래도 LG 그램과 삼성 갤럭시북입니다. 2020년부터 제 채널에서 그램과 갤럭시북의 리뷰는 계속 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신형 엘더레이크 그램과 갤럭시북을 둘 다 사전 구매 완료했습니다. 삼성이나 LG에서 저한테 리뷰용 제품을 미리 제공해줄 리는 없기 때문에 전 아직 두 노트북 모두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만, 공개된 스펙과 사전 정보들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배송 전에 미리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죠. 2020년에 삼성이 갤럭시북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런칭하면서 갤럭시북 이온을 출시했을 때 저는 삼성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금이야 맛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튼 전 세계적인 브랜드인 갤럭시 이름을 노트북에 붙였다. 이거 삼성이 노트북 시장까지 접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갤럭시북 이온은 키보드 배열이나 키감, 힌지 디자인 등 아쉬운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당시 그램보다는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갤럭시북 이온2, 갤럭시북 프로로 넘어가면서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죠. 세계적인 노트북 시장의 트렌드를 못 쫓아가고 놀랄 만큼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트북의 만듦새는 갈수록 경량화에만 치중하면서 열화되어 갔고, 다른 노트북 제조사에는 고품질, 고주사율, 올레드 디스플레이 잘만 공급하면서 자기들 노트북에는 풀 HD 해상도 올레드를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고한 갤럭시북 프로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16:9 비율 풀 HD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사용했죠. 갤럭시 탭 S8 울트라 같은 거 보면 삼성이 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노트북 쪽을 왜 이 정도로 방치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비교되게 그램은 최근 몇 년간 몰라보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2020년형 그램 15는 제가 정말 많이 깠는데요. 2021년형 그램은 케이스를 풀 체인지하면서 16:10 비율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줬고, 노트북의 전반적인 만듦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피커나 터치패드 같은 것도 품질이 많이 좋아졌고요. 덕분에 갤럭시북 이온2나 갤럭시북 프로랑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한 노트북이 그램입니다. 그 다음이 제피러스 G15였고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그램 대신에 갤럭시북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산 노트북을 써야 하는데 그램의 그래픽 성능이 약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북의 MX450을 고려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2년형 그램은 2펜, 2히트 파이프를 달고 엔비디아 RTX 2050 그래픽을 달고 나왔습니다. 무게를 100g 정도 희생하는 대신 쿨링 성능과 그래픽 성능에 매우 큰 부스트를 달았어요. RTX 2050이 뭐냐 하면 RTX 3050 그래픽카드에 너프를 먹이고 전력을 낮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은 GTX 1650과 RTX 3050 사이쯤 되는데 그램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전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트북용 GTX 1650과 비슷한 정도가 될 겁니다. RTX 그래픽이라고 하니까 발열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갤럭시북의 MX450과 소비 전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대충 외장 그래픽 갤럭시북 프로 정도의 발열이 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안 뜨겁다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램 대신 갤럭시북을 살 이유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번 갤럭시북 프로2에는 원래 들어가던 MX 시리즈 엔비디아 그래픽 대신에 인텔의 새로운 외장 그래픽인 아크 A350이라는 걸 썼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정보가 아직 거의 없다는 겁니다. 루머 정도의 레벨로 최대 인텔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의 2배 정도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RTX 2050을 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 성능 비교는 크게 안 밀릴지 몰라도 호환성이나 엔비디아의 DLSS 기술이나 쿠다코어 가속 등은 그래픽 시장 뉴비인 인텔이 단시간에 따라잡기 힘든 부분이죠. 그램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건 쿨링 구조랑 외장 그래픽뿐이 아닙니다. 약간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지만 디스플레이도 글레어에서 논글레어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제 욕심을 말하자면 스피커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번에는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갤럭시북 프로2는 뭘 특장점으로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갤럭시 에코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애플의 유니버셜 컨트롤과 비슷하게 삼성 갤럭시 탭을 갤럭시북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삼성 멀티 컨트롤 기능이라는 게 새로 추가됐던데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애플의 에어드랍에 대응하는 퀵시어나 사이드카에 대응하는 세컨 스크린 같은 기능이 있어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맥북의 인기가 올라간 게 뭐 유니버셜 컨트롤 기능이 새로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애플 실리콘 프로세서의 성능이 확 올라가고 하드웨어의 완성도가 더 좋아져서 그런 거지. 삼성이 애플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를 따라간다고 해서 갤럭시가 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삼성이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갤럭시북이 그램에 비해서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이번에 동일한 i5 램 16기가 외장 그래픽 옵션으로 사전 구매를 했을 때 그램은 207만원, 갤럭시북은 16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사은품 제외하고요. 거진 갤럭시북이 50만원 가까이 더 싸기 때문에 그램이랑 비교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네요. 그런데 삼성이 LG를 상대로 가성비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좀 웃픕니다. LG 그램은 초경량, 고해상도, 대화면 RTX 그래픽 탑재 노트북이라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노트북을 처음으로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표가 붙어도 사람들이 그래도 수긍을 하거든요.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가성비를 비교하죠. 근데 삼성 갤럭시북 프로는 그래서 얘가 브랜드값 AS 빼면 더 저렴한 레노버 요가 슬림 카본보다 나은 게 뭔데? 하고 질문 받으면 답하기가 어렵죠. 저는 요가 슬림 카본이 갤럭시북 프로보다 더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갤럭시북이든 그램이든 노트북이 오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노트북은 실제로 만져보기 전에 전부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